자, 그러면 박수로 한번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학원 없이 야자만으로 성균관대 간 프로자습노의 공부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게 된 장성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강연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이름은 장성원이라고 하고요. 소속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게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하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약간 다른 학교의 자유전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교양 수업을 위주로 이제 수업을 듣고 2학년 때 다양한 사회과학 계열들,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과, 뭐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이런 학과들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뭐 경제학과, 통계학과 이런 데까지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현재 통계학과를 지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제 뭐 MBTI는 ISFP. 혹시 여기서 ISFP인 사람 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요. 사실상 제 가장 공부법이랑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이따 한번 풀어 나가는 걸로 하고요. 네. 맨 밑에 보면은, 네,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중요하겠죠? 저는 육학종로예요. 네. 뭘 썼냐면은, 교대, 서울교대 하나 썼었는데, 그거는 아쉽게도 조금 높은 벽이었어가지고, 거기는 좀 탈락을 했었고, 고대를 총 2개를 썼었는데, 이제 둘 다 1차는 이제 합격을 했었는데, 이게 좀 일부러 좀 낮은 과를 쓰다 보니까, 과에 대한 약간 좀 회의감? 이런 게 좀 들었어가지고, 면접을 거의 준비를 안 했어가지고 탈락을 했었고, 성균관대는 이제 면접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있다가 또 마침 사회과학 계열을 원했는데 또 합격이 돼가지고 운 좋게 현재 사회과학 계열에 진학 중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수시가 2.6등급이에요. 네. 여러분이 보시면은 살짝 좀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대부분이 이제 예비 고이잖아요. 맞죠? 네. 고마워요. 네. 예비 고이잖아요. 제가 1학년 때가 거의 3점 중후반대였어요. 첫 시험에서 한 3.6, 3.7, 6 이렇게 정도 나왔었다가 3.3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2.6, 2.8 하다가 3학년 때 막 2점 초반대 이렇게 나왔어가지고 네, 저런 등급이 나왔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옆에 뭐 노트 필기 잘함. 이거는 뭐 제 뇌피셜이 아니라 주변 애들이 저한테 노트 필기를 그만큼 많이 빌려갔었고 노트 필기를 잘한다고 많이 해줘가지고 또 제가 오늘 가져온 노트 필기가 좀 몇 개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여러분들의 눈길을 좀 살 것 같긴 해요. 혹시 난 여기서 학원 안 다니고 지금 공부한다. 손, 1명, 2명, 3명, 4명, 5명. 고맙습니다. 학원을 안 다니고도 충분히 보인고의 야자 시스템, 네, 잘 돼 있죠? 야자 시스템만으로도 성균관대를 갔다. 어쩌면은 제 고등학교 생활에서의 가장 큰 뭔가 좀 캐릭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쩌면은 이 발표 주제랑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상으로 일단 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강연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이나이를 통해서 저한테 사전에 주셨던 질문들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해봤어요. 대충 한 10몇 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왔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과목별 공부법, 내신도 물론 질문이 왔었고요. 정시 물론 질문도 왔었고요. 일단 오늘은 대부분 이 내용으로 좀 많이 풀어 나갈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어 과목이에요. 국어는 일단 크게 4과목, 그러니까 4개의 갈래로 나뉘죠. 문학 있을 거고요. 비문학 있을 거고, 뭐 있죠? 문법 있을 거고, 화작, 이렇게까지. 저 때는 없었지만, 매체라는 과목도 있는데, 매체는 거의 화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학부터 이제 할 텐데요. 아쉽게도 이제 문학은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문학은 대신 말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학은요, 일단 내신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모든 기본은 필기죠. 선생님 말씀 열심히 필기하시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뭔가 좀
선생님 말씀을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필기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그 정도까지는 좀 과장인데 거의 모든 말씀을 거의 필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손이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받아 쓸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교과서에 이게 다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쓴 방법은 그냥 빈 종이, 그냥 빈 포스트잇 이런 거 가져와서 빠르게 쓴 다음에 야자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프린트에 옮긴다든가 뭐 공책에 옮긴다든가 교과서에 옮긴다든가 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 비단 문학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뭐 영어라든가 다른 탐구 과목, 다른 것들에도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로 이제 문학 내신에서 좀 많이 활용을 했었다. 정시도 살짝은 비슷해요. 제가 그냥 뼛속까지 내신을 그냥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정시도 사실 3학년 1학기 끝날 때까지는 정시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근데 그래도 모의고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오니까 뭐 다 맞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가지고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3학년 때 이제 뭐 심지어 뭐 내신 때도 수능 특강 뭐 수능 특강만 이제 쫙 다 나가 주시거든요. 어차피 학교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똑같이 정리하면서 그냥 내신 준비하면서 그게 나는 정시 공부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딱 끝나니까 문학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 그냥 문학 마더텅 이런 거 푸는 정도로만 정시를 준비했었다. 문학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문학 같은 경우는 딱히 그냥 이 정도까지만 준비를 했었어요. 그냥 내신 때 좀 더 열심히 한 느낌이 좀 강해요. 다음으로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은 제가 좀 몇 개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일단 내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때 혹시 국어 비문학 지문 나왔었나요? 시험 때? 나왔었어요? 어땠나요? 난이도 어때요? 비문학? 풀만한가요? 근데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요. 사실 문학이랑 나왔어요? 문법이랑 나왔어요? 문학이랑 나왔어요? 살짝 저랑 좀 다르네요. 저는 사실 문법이랑 비문학을 좀 엮어서 많이 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비문학을 좀 많이 내주셔가지고. 근데 사실 문법이라는 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잘 적용하고 함정 안 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한 거지. 그래가지고 비문학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쏟고 싶지 않았어요. 내신 시험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다 외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작정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지문은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그냥 문제만 보고도 이게 어디다 콕콕콕 바로 찝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그냥 내신은 그렇게 했었고, 중요한 건 이제 정시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시 때 이제 어떻게 했냐? 이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제가 이제 2학년 여름방학 때 했던 그런 비문학 공부법이에요. 뭔 책인지 다들 아시나요? 네, 뭐죠? 매산비. 네. 매산비로 이제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또 운이 좋게 2학년 여름방학 때 방과후를 또 열어주셔가지고 이 비문학 강의를 또 들었었는데 사실 이 전까지는 심지어 어느 정도 제가 비문학을 못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1학년 9월 모의고사 때 문학은 그럭저럭 봤는데 비문학을 아주 그냥 거의 읽은 것도 날려가지고 60 뭐 초중반 그 정도 나와가지고 뭐 학교에서 350등 정도 했었어요. 국어를 모의고사를. 내신은 거의 2등급이었을 때 국어는. 네, 거의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혹시 이론간 뭐 성적순으로 뽑나요? 아니요? 그래요? 저는 성적순으로 이렇게 뽑았었거든요. 이론간을 할 때. 예. 근데 이게 내신이랑 모의고사랑 이렇게 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내신으로 가면 아무리 봐도 들어갈 얘가 못 들어가가지고 네, 주변 애들한테 놀림을 좀 받았던 기억도 날 정도로 비문학을 진짜 못했어요. 1학년 때. 근데 2학년 때 이 공부 그냥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거의 분석식이잖아요. 그냥 거의 보면요 밑줄이 닫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잘 못한 거긴 한데 거의 이런 분석식에 이걸 썼어요. 난 이걸 좀 말해주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맨 위에 뭘 쓰냐면은 모의고사 뭐 몇 년도 어디에 나왔는지 쓰고 주제 쓰고 문단별 쓰고 그냥 이 문제들 그냥 분석해 놓은 거예요. 분석해 놓은 거. 이게 그냥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선지가 어디에 있냐. 뭐 P, 뭐 패러그래프, 그 문단, L, 라인 써가지고 이게 몇 문단, 뭐 몇 번째 줄에 있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좋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보기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내용 일치가 빠르게 풀려요. 내용 일치가 한결 빨리 풀려. 이거를 쫙 거의 매산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했었거든요. 거의 한 지문당 3, 40분 잡고 진짜 열심히 이걸 했었어요. 여름방학 때. 하고 나니까 9월 때는 덜 안 나타났고요. 11월에 국어가 거의 진짜 안정적인 1등급? 거의 뭐 96? 뭐 그 정도로 나왔었어요. 비문학이 진짜 잘 풀려가지고 시간이 촉박하지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방법이 좋았었다. 뭐 여러분들도 비문학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 다음은 이제 문법 설명드릴게요. 문법은요, 일단은 내신은 문법 노트를 썼어요. 1학년 때 문법 배웠죠, 일단은. 네. 문법 노트들 다들 써봤나요? 프린트 나눠주시나요? 프린트 나눠주시니? 근데 저도 이제 프린트를 받긴 했었는데, 그냥 뭔가 프린트에 뭔가 조금 덜 뭔가 공부하는데 느낌이 안 받아가지고 그냥 노트 정리 그냥 새로 했었어요. 아예. 프린트 있는 내용 기본적으로 적고요. 뭐 내용들 그냥 기본적으로 적으면서 일단 이 노트 필기를 한 게 일단 2학년이에요. 그리고 정시는 이제 내신의 연장선으로 갑니다. 뭘로 가냐면 이거 보이죠? 이거 저런 거 이거 하얀 거 좀 더 하얀 부분 있잖아. 이게 그냥 포스트잇이거든요. 포스트잇. 이런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3학년 때 이제 뭐 기출문제집 여러 번 풀면서 뭐 헷갈렸던 내용들, 뭐 어려웠던 것들, 아니면 추가적인 문법 지식들 이런 것들을 그냥 추가하는 형식으로 나만의 진짜 단권한 노트를 만든 거야. 단권한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문법 공부를 했었다. 이거는 그냥 3학년 때 썼던 중세국어죠. 중세국어도 이렇게 다 노트 필기 정리하면서 했었다. 그렇게 근데 국어 문법을 준비하다 보니까 확실히 국어 문법은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걸 다 쓴 거잖아. 그렇지? 시간은 조금 들었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공부법이었고, 화작은요 딱히 내가 할 말이 없어요. 화작 어렵니? 화작은 그냥 고3 여름방학 때 조금 이제 원래 화작을 비문학처럼 읽어요. 비문학처럼 아까 봤지 분석하듯이 거의 화작을 읽는데, 대신에 근데 화작에선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 1번, 2번, 3번에서 뭐 1번은 약간 뭐 괄호 안에 있는 거 내용 나온다든가, 2번이 뭐 내용일치 쪽 나오고, 3번은 이거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뭐 청자, 반응 이런 것들 묻는 것들, 네 그런 것들 그냥 읽는 방법을 달리한 거지. 그냥 기본적으로는 비문학 읽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었다. 화작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국어는 여기서 마칠게요. 수학으로 넘어갑시다. 수학은요, 일단은 아까 소개에서도 아셨듯이 문과예요. 수학을 잘 못했어요. 내신에서 첫 번째 내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내신이 거의 5등급 끝자락? 굉장히 수학을 잘하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도 일단 기출문제집을 근데 그때는 기출문제집을 무작정 풀었어요. 뭐 자이스토리, 뭐 기출의 고백 다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이제 풀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고1 겨울방학 때, 지금 여러분 대부분들이죠? 이거를 그냥 풀기만 하면은 뭔가 나한테 안 들어오는 거야. 이 문제를 보고 나중에 또 봤을 때 이 문제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못 풀잖아.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 확실히. 왜 한 번 또 문제를 못 푸느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학 오답 노트를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수학 오답 노트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냐면은, 이거는 수학 오답 노트는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는데 수학 오답 노트를 다 버렸더라고. 이거는 그나마 남아있던 것 중에 가장 유사한 경제 과목이에요. 경제 과목 오답 노트인데,
그냥 방식은 비슷해요. 일단은 반을 접어요. 반 접고 왼쪽에 문제를 붙여요. 저 문제 어디서 나냐면은 그냥 조금 나는 원래 좀 번거롭게 공부를 해요. 왼쪽에 저런 거는 EBSI나 교육청 가면은 다 있어요. 다 모의고사 지문들이야. 뭐 기출의 고백, 뭐 자기스토리도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지문이잖아요. 그런 것들 일단 찾아서 붙여놓고, 뭐 경제는 그렇진 않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밑에 뭐 답 쓰고 정답 쓰고, 내 답 쓰고 정답 쓰고 틀린 이유 간단하게 쓰고 오른쪽에 풀이를 써요. 근데 당연하게도 풀이를 해석 그대로 베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내가 이거를 처음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 처음, 그러니까 틀린 거 말고 맞는 풀이로 처음에 어떻게 풀었는지 쓰고요. 이게 이제 내가 계속 풀 거 아니야, 계속 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볼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은 반을 접어. 반을 접으면 문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면서 이 풀이를 적어봤는데 이 풀이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뭐 밑에 추가한다거나 좀 더 고쳐 쓴다거나 그런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수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1학년 때 아까 5등급 끝자락이라 했죠? 2학년 때 내신이 수학이 최고 3등급까지 찍어봤었고, 뭐 평균은 4등급이었지만 3학년 확통 때는 거의 내신 1등급도 찍어봤었습니다. 이 방법 실제로 사용해가지고. 그 정도로 수학은 오답 노트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데 푼 문제는 다시 볼 때 풀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수학은 어쨌든 그랬었다. 그 다음은 영어를 설명드릴게요. 영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은 문학이랑 일단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게 잡았어요. 일단은 근데 이거를 조금은 이제 다른 게, 영어는 사이트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데 뭔가 불편한 거야. 그냥 프린트를 나눠주시긴 하는데, 보시면요, 이렇게 긴 모의고사 종이 있잖아요. 그거를 A4 용지에 하면은 굉장히 영어가 작게 나오죠? 거기에 필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찾아봤죠. 뭐가 있나.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워크시트 메이커라고 들어보신 친구? 고마워요. 워크시트 메이커라고, 영어학원 다니시는 분 있나요? 영어학원에서 그냥 뭐 문법 문제, 아니면은 뭐, 그냥 모의고사 유형들 짜르륵 나눠준 프린트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만들어서 풀 수 있어. 내가 만들어서 뽑을 수 있어. 그런 사이트예요. 워크시트 메이커라는 사이트가. 그런 사이트를 이제 좀 알게 돼가지고, 우연히 또 알게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거기 있는 또 다양한 것 중에서 저는 이제 특히 좌지문, 우해석이라는 그런 유형을 사용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문이 그냥 한 문장씩 나와 있어. 몇 번 봤죠? 친구들 거 몇 번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좌측에 뭐 한 문장 해석, 한 문장 해석, 한 문장 해석. 그럼 뭐가 좋냐? 일단은 필기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겠지?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필기를 옮겨 적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들, 주로 교과서에, 얘는 그래도 교과서에 다 필기하고 어차피 뽑으면 되니까 뽑아서 거기에다 옮기는 형식으로 영어 내신을 대비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뭔가 문법 문제, 문법에 좀 취약했어가지고 문법 사항들을 내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EBSI에서 좀 강의를 좀 활용했었죠. 그런 강의에서 문법 좀 집중적으로 짚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 표시하고, 표시한 것들 또 다시 옮겨 담고, 야자 시간에 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걸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내신 때 서술형 굉장히 대비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씩 돼 있잖아. 그러면은 한 문장을 볼 때 필기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겠지. 그 필기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을 그냥 그 중에서 뭔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위치, 뭐 도치, 뭐 등등등 다양한 문법들이 막 한 문장에 집약되어 있는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뭔가 서술형에 나올 것만 같고. 사실 근데 그런 것들 외워 놓으면은 실제로 진짜 내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이런 공부 방법도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정시는요,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영어는 사실상 저는 학교 수업만 따라갔었고, 그냥 3학년 2학기 때까지도 거의 그냥 학교에서 했던 거 위주로만 그냥 계속 돌렸어요.
그러니까 내신 이외 문제집을 산 기억이 없어. 3학년 때도 어차피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계속 나갑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부분 혹은 뭐 안 풀어주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그렇게만 이제 준비를 했었고 뭐 그래가지고 뭐 고3 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연계가 직접 되는 부분이잖아. 그걸 이제 거의 한 4-5번 뭐 워크시트 메이커 사용해가지고 돌려서 영어 시험을 봤었다. 뭐 추가로 필요하면은 뭐 자이스토리 뭐 마더텅 정도만 푸는 것만으로도 나는 괜찮다 생각해요. 아무리 문법이 약해도 문법은 한 문제 나오잖아. 그치? 네. 나는 그렇게 대비를 했었습니다. 탐구는요. 탐구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필기 노트를 활용했었어요. 뭐 다른 과목보다 특히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푼 과목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잖아. 다른 뭐 과학 탐구도 그럴 거고요. 사회 탐구도 물론 그렇고요. 다른 국영수보다 내신에서 모의고사 유형이 나오는 게 가장 많은 게 탐구 과목이에요. 그래가지고 특히 2학년 때부터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는 모르겠고 수능 특강은 최소한 사서 풀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수능 특강은 어차피 학교에서 나갈 수도 있고요. 안 나가더라도 꼭 사서 푸세요. 이거는 꼭 추천드립니다. 수능 특강 아니면 자이스토리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이게 제 생활과윤리 과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일단 필기를 진행해요. 근데 사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저 왼쪽 조금 이거 조금 이렇게 있는데 옆에 보시면요 막 G하고 막 숫자 써 있는 거 보이죠? 막 17 이런 것들. 이게 다 뭐냐면은 그냥 자이스토리 다들 보셨으면 알 텐데 저게 다 자이스토리 문제들에서 나온 그런 선지들을 내가 헷갈리고 틀렸던 것들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다 노트에 적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또 하나의 단권화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 준비할 때 그냥 딱 이것만 보면 끝이야. 이거 보고 그냥 모의고사 한두 번 풀어보고 그러면 내신 준비 끝이고요. 이걸로도 모의고사 준비하면 되고요. 3학년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아니면 저기 보면은 뭐 수능 특강 뭐 저런 것도 다 있죠. 수능 특강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내신 준비를 했었다. 얘는 한국지리 그냥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 가져왔고 경제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들 주로 필기하면서 내신 준비했었고 얘가 세계지리 이거는 거의 세계지리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뭐 이게 각 세계 각 나라에 대한 약간 기후예요. 기후인데 약간 색깔 점들 보이시죠? 그게 다 기후야. 그 기후인데 기본적으로 몇 개 찍어놓고 자이스토리나 뭐 아니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보일 때마다 그냥 그 점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했어요. 나중에 이거를 보면은 이거 하나만 보면은 그냥 기후 파트는 기본적으로 끝이에요. 거의 그 정도로 공부를 했었고 이게 이제 3학년 때 세계지리 과목인데 기본적으로 교과서 내용 조금이랑 이건 거의 다 수능 특강에 필기가 좀 많아서 가지고 필기 위주로 채웠었는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이거 다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것들 뽑아서 이렇게 노트 채우는데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다. 사실 근데 이런 것들 다 보면요. 그러니까 인강 사이트 있죠. 인강 사이트 보면은 인강 사이트 그 자료집이 거의 다 이래요. 글씨가 좀 적고 좀 더 이거에 대한 가시성이 높을 뿐이지 이거랑 큰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나 그냥 저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잘라서 뭐 별표 치고 중요한 거 체크하면서 그냥 만든 거예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정도로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외국어는요. 1학년 때 한자였니? 네. 그리고 2학년 때 가면은 중국어랑 일본어 선택하죠. 네. 일단은 저는 중국어 선택을 했었고요. 1학년 때 한자 했었는데 일단 기본은 똑같아요. 필기노트를 쓰는데 한자는 조금 다르게 했었어요. 한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도 그렇죠. 단어가 일단 우선이잖아.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고 다 안 되죠. 그래서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단어를 어떻게 했냐면은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약간의 조금 노가다죠. 흔히 뭐 좀 소위 말하는 노가다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단어장을 직접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커말 다들 했었나요? 커말? 네, 커말에서 엑셀 배우나요, 요즘도? 뭐 배우니? 네? 그래요? 어쨌든 커말에서 엑셀을 배웠었거든? 엑셀에서 정렬 기능 중에서 뭐 랜덤 값 줘서 뭐 자료 정렬하는 뭐 그런 기능을 뭐 약간 간접적으로 알려주셔가지고 좀 더 내가 인터넷 서칭 해가지고 그 기능을 좀 사용해가지고 직접 단어장을 만들었어. 그 단어장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도 내가 단어 공부를 하는데도 그걸 사용했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 애들이 이제 보면 이제 흥미롭게 보잖아. 오, 한자 단어장이 있어? 1학년 때 그런 친구도 있었니? 한자 단어장 가지고 있는 친구? 있었나요? 주변에 봤을 때? 오, 있었어요? 오, 한자 단어장을 보면은 일단 신기하잖아. 저런 과목을 저렇게까지 공부를 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주변 애들이 일단 와요. 일단 내신 상위권 애들이 먼저 나한테 와. 그럼 걔네들한테 먼저 이런 거 주면은 이제 뭐 난 뭐 매점 한두 개 뭐 얻어먹고 그렇게도 하고, 어쨌든 실제로도 외국어는 이 단어장 공부도 중요해서 뭐 성적도 결국은 잘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생기부에도 이제 또 잘 녹여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녹여냈냐? 나는 이거를 한자보다는 커말에 좀 녹여냈었거든요. 커말에 배운 엑셀 기능을 이제 추가적으로 서칭을 해가지고 한문 과목에 대한 단어장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다. 이런 식으로 썼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이제 자소서에까지 녹여냈습니다. 자소서 3번 문항, 뭐 봉사 주로 쓰는 그 항목에서 이거 사례 써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했다. 라는 조금은 굉장히 약간 독특한 소재죠. 그런 것들로도 이렇게 외국어 과목을 활용할 수 있다. 왜냐면은 아니 누가 외국어 과목을 그렇게까지 활용을 해? 라고 하잖아. 이런 방식으로도 좀 국영수 말고 다른 과목도 여러분의 생기부에, 여러분의 자소서에 활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다른 질문들을 좀 볼게요. 고3 내신 사탐이 수능과 관련 없는 과목이라서 어느 정도로 비중을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준 친구가 있었어요. 여기 있나요? 없나요? 어쨌든 일단 나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일단은 2학년 때까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생윤이랑 사문은 내가 선택을 안 했고요. 생윤이랑 한국지리를 이제 수능으로 생각을 하고 또 내신 과목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쭉 가고 있었는데, 이제 3학년 때 솔직히 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갑자기 경제에 꽂힌 거야. 그래서 경제 과목을 갑자기 준비합니다. 아까 노트 봤었죠? 사실 그 노트가 필사예요. 필사 뭔지 아니?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쓴 거야. 문제 빼고 개념을. 그 정도로 진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경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를 바꿔야 되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생윤이 좀 더 쉬우니까 한국지리를 버리고 3학년 올라갈 때 경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를 필사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3학년을 또 이제 해요. 근데 아까 세계지리 봤잖아요. 세계지리 또 필기했던 거. 그러니까 내신 준비를, 그러니까 학종은 어쨌든 3학년 1학기 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 사탐 과목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너무 열심히 하게 되는 거야. 너무 내용이 머리에 잘 남아. 그래가지고 거의 모의고사 기간 빼고는 경제랑 세계지리 과목 공부에 열중을 할 정도로 그렇게 내신 준비를 했어가지고 결국 다 바꿨죠. 생윤 한국지리에서 경제 세계지리로 바꿨었다. 근데 이거는 좀 특이 케이스. 내 주변 친구들은요, 사실 경제를 좀 많이 듣긴 했어요. 경제 과목이 이제 3학년 올라가면은 지금은 어떤 선생님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 아주 착한 선생님이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제에 인기가 많았어. 근데 거기서 그냥 경제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경제에 대한 시사 이슈 이런 것들 많이 다뤄주셔가지고 물론 저도 흥미롭게 들었었고요. 애들이 부담 없이 참여했었고, 뭐 아니면은 자기가 그 시간에 정시 공부하겠다는 애들도 그냥 정시 공부 마음 놓고 했었어요.
뭐 세계지리 시간은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특히 나는 여름방학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학종을 준비하잖아. 학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고2 여름방학이 거의 그거죠. 그러니까 정시 준비하는 애들이 고2 겨울방학부터 열심히 한다 라고 나는 느꼈어요. 많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도 학종론은 고2 여름방학부터 딱 1년 남은 거잖아. 그래서 그냥 그런 이유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네들도 고2 여름방학부터 열심히 하란 말은 아니고요. 고1 겨울방학부터 열심히 하면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한 학기 앞서가는 거죠. 어쨌든 나는 그랬다. 잠시만요. 야자 때 루틴 같은 게 있었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 저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면 딱히 없어요. 아까 내 MBTI 뭐라고? ISFP. P가 그거거든. 계획을 잘 세우나요? 안 세우나요? P가 거의 한 8, 90%가 나와요. 한 80%가 나와요. 그래서 야자를 할 때 거의 계획을 안 세우고 해요. 잠시만요. 미안해요. 제가 좀 목이 건조해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야자를 할 때 거의 계획을 안 세우고 하긴 했었거든요. 그냥 딱 하나의 철칙. 그냥 그날 한 거, 그날 노트 필기 정리하자라는 생각으로만 거의 야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루틴이라고 해봤자 야자 때 필기한다? 졸리면은 일어서서 필기한다? 너무 졸리다 싶으면은 쉬는 시간 10분 전쯤에 잠들어서 안 들키게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그러다 20분 정도 자고 일어나면 꽤 개운하거든요. 그때부터 한다든가 쉬는 시간에는 웬만하면 전 그래서 밖에 있는 걸 좀 선호했어요. 밖에 나가서 찬 공기 쐬고 오면은 50분에 좀 생으로 집중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런 루틴 같은 게 있었지만 딱히 계획을 세우거나 그러진 않았다. 좀 즉흥적인 느낌이 좀 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면은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는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성대 합격이 기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고요. 등급 관련해서는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시면은 잘 알려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차피, 학종을 생각하면은 사실상 등급보다도 오히려 생기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생기부 열심히 채워놓으시고. 근데 내 주변 애들 생각해보면은 거의 3등급 중반 애들도 어쩌면 후반 애들까지도 성대는 그냥 넣었던 것 같아요. 생기부가 어쨌든 그냥 생기부가 좋으면 4등급까지는 4등급 초반도 넣었었나? 어쨌든 대충 그냥 3등급 후반까지도 성대는 넣었었다. 그게 내 주변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사실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내가 소개를 안 한 부분이 좀 많기는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질문 던질 거 있는 사람 물어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소서도 있을 거고요. 생기부, 정시 어떻게 준비했나, 동아리, 봉사 등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질문을 원하시면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질문할 거 있니? 네. 마이크를 줄게요. 혹시 웬만해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 참여를 하시면 좋겠나요? 어떤 것들 예시가 있죠, 혹시? 예를 들어서 저희 집 학교에서 이제 검사받고 학교에서 그냥 학교에서 검사받고 하는 그런 활동이나 네. 아니면 이제 플래너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정시대 뭐라 하더라?
질문을 정리하자면은 경시대회나 아, 경시대회. 창의협동 활동이나 뭐 옛날에 있었던 뭐 사이언스 컬처로드라던가 그런 어떤 자기활동 진로 활동에 쓸 수 있는 창의협동 활동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 같은 것들 쓰는 경시대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시대회이긴 한데 부상은 없는 뭐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참가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플래너는 일단 제가 아까 말했죠?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고. 꾸며서 쓰려고는 노력했는데 내긴 했는데 상은 당연히 타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계획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냥 여러분들의 정성껏 써가지고 그런 거는 수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거 안 받는다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네. 그런 거 대신 쓸 거면은 최대한 정성스럽게 써요. 사이언스 컬처로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뭔가 사이언스 컬처로드 쪽보다는 약간 강연? 그냥 이쪽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 다니고 뭐 관심 있는 주제 제가 약간 2학년 때는 또 심리학에 꽂혔어가지고 그런 강연들이 있으면 다 이제 찾아서 다녔고 뭐 보고서 대회도 여러 번 수상을 했었고 그랬었고요. 경시대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주로 국어 과목 많이 하긴 했었는데 수상은 한 번 했었나? 네, 국어 과목 위주로 했었어요. 수학은 못 해가지고 국어 과목 위주로 했었고 국어 과목에서도 다른 잘하는 애들 많았지만 그래도 한 번 수상을 했었다 이 정도? 다른 활동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활동들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활발하게 참여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활발하게 참여 안 하고도 그냥 공부만으로도 생각보다 내 생기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자소서 뭐 어떻게 잘 채워가지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말은 잊어주세요. 네. 다른 질문. 네, 하나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원래 그 가난 학문적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원래 통섭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문과 친구들이 하는 인문과학 열전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과 친구들이 하는 자연과학 열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연과학 열전은 원래 저기 정북도서관이라고 인사동 안국동에 있는 도서관에서 서울시 교육청이랑 기타 관련 단체들이 그 여러 교수님들을 모셔가지고 매 주마다 다른 주제로 과학 특강 같은 것들을 쭉 했어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다 애들을 신청받아서 보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걸 담임교사가 검사해서 한 번 더 연구해봐라 과제를 주고 그걸 행기부에 기록하는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보인고등학교가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는데 딱 지금 2학년 친구들이 입학할 때부터 이제 중국발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는 그럼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너네끼리 알아서 하는 걸 어떻게 믿냐, 그리고 학생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학교에서 영상을 틀어주고 교사가 그걸 관찰하면서 학생들의 발전을 확인해 보겠다. 교육청에서 규범해도 된다 라고 해서 갑자기 급수가 맞는 게 작년에 있었던 몇 가지 활동들과 올해 있었던 몇 가지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뭐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미안합니다. 다른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네, 먼저 갈게요. 이쪽 가까워서. 네, 있나요? 저는 아까 손는 친구가 이쪽에 있네요. 자습을 해도 학교에서 야자를 하는지 아니면 독서실이나 집에서 공부를 하는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네네. 네, 어떤 점 때문에 야자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다른 것보다도 주변에 일단 애들이 있잖아요. 같이 으쌰으쌰 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좀 공부 자극을 빡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또 1학년 때 친구들 잘 만나가지고 1학년 때 친구들 뭐 문이과로 지금은 좀 다르지만 문이과 있었을 때 문이과로 갈라졌어도 뭐 인재관에서 뭐 이론관 인재관에서 11시? 뭐 11시 반까지도 애들 남아서 같이 뭐 한 칸 띄어서 옆에 앉아서 공부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뭔가 혼자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집중력도 좋아지고 뭐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얘기하면은 좀 더 뭔가 힐링되는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특히 학교를 선호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수면 패턴 더 이제 어떻게 하시는 아, 수면 패턴 같은 경우는 그냥 집 가서 그냥 나머지 공부하면은 한 1시쯤? 1시쯤이고 그냥 6시 반에 일어나서 버스에서 30분 정도 자고 중간에 오수 아직 있나요? 오수 있나요? 오수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주로 그냥 쉬는 시간? 이때 좀 잠을 많이 잤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는 그냥 원래 그냥 좀 많이 깨 있었고, 뒤에 스탠딩 책상은 있죠? 스탠딩 책상에서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6시간이 조금, 누구에겐 많고 누구에겐 적긴 한데, 저는 좀 적었어가지고, 스탠딩 책상을 많이 이용해서, 좀, 그렇게 관리했었다. 근데 수면 패턴은 거의 비슷했어요. 1시 자서 6시 반 기상. 딱 그렇게 정해놓고 3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그 4교시 끝나고 5교시 사이에 30분간 낮잠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등교 시간이 원래는 7시 40분이었어요. 그런데 7시 55분이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밀려가지고 30분이 사라졌습니다. 네, 한다고 내년도에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러면은 혹시도 모르죠. 힘들지.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같은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학교는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다른 질문 없다면은, 그러면은, 현재 시각 5시 8분 정도? 네, 8분이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강연 잘 들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했던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그 단권화 같은 얘기해 주신 거랑 자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교사로서 간혹가다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상담 같은 거 할 때 친구들이 정리 얘기를 하면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당장 내일이 수능일 때 수능장에 가져갈 책가방 안에다가 뭘 넣어갈 거니 그 넣어갈 수 있는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렴. 개인만의 단권화 노트를 그런 걸 가끔 하곤 하는데요. 아마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고 또 그거를 작성할 시간을 괜히 따를 때 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바로 이렇게 복습하면서 자습 시간에 활용할 수 있어서 더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특강 잘 들었기를 바라고 오늘 고생 많이 해준 장성원 선배님